네, 검찰이 목 내놨습니다. 목 내놓고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친여권이 주도하는 그 검찰청사 앞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토요일이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뭐라고 입장 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뭔가 반발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 수사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윤 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어도 어느 분이 장관이 되시든 간에 법무 행정 정책과 형사 법 집행은 엄정하게 좀 구별을 해서 큰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어제 이례적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문을 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저 이례적 입장문과 관련해서 이런 좀 해석이 나오더군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변호사. 검찰에 대한 수사 압박 강도가 전례 없을 만큼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에게 움츠러들지 말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원칙대로 수사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제 이례적 윤 총장의 입장문, 정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렇죠. 토요일 날 대규모의 집회가 있은 다음에 어제 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 지금 딱 두 줄짜리거든요. 70자가 조금 넘는데 저는 앞에 문구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문구보다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번 수사와 검찰개혁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직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한테는 이런 외부의 외압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말아라. 우리는 수사로 답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선 검사들 같은 경우는 더 마음이 부글부글할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 그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여권의 공격이 있었지요.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의 공격이 있었지요. 결국은 급기야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한 수사가 온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불법적인 사실들이 나오면 이거를 객관적으로 국민들 앞에 드러내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공사일이 제일 큰데 내일 그 조국 장관 후보자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소환이 있을 것이고 정경심 씨에 대한 소환이 있은 다음에는 지금 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소환 조사도.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어제 저렇게 이례적 입장문을 낸 데 이어서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뭔가 마이회의 행보를 이어갔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조 장관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왔던 게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움직임이잖아요.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해서 전체 회의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조국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법무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는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2호 지시 사안이었죠. 예, 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조 장관이 참석한 상황에서 발족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자, 이 자리에서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 수많은 국민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지난주 토요일 그 집회 얘기하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이를 악물고 내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출근하고 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조 부장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셨습니까? 아주 좋게 말해서 예. 참 정신력이 대단하다. 아, 정신력이 대단하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체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사태가 왜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느냐? 예. 바로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자꾸 검찰을 길들인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인이 지금 개혁의 대상인데 개혁의 주체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예. 오히려 검찰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물러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 개혁의 요체를 짓밟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참 이분이 어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 대변인이 아니라 검찰총장 명의로 내놨어요. 본인 명의로. 네,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죠. 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토록 이야기해놨는데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장관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여당 지금 와서 왜 나를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 바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국 장관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아하. 본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두 동강이 나고 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간의 뭐랄까 갈등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마찰을 빚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네. 김민지 기자,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무슨 얘기가 하나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때릴수록 더욱 독해지는 검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들은 이렇게 수사를 시작한 이상 압박을 하면 더 파고들 수밖에 어허. 없다. 이미 목을 내놓고 하는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받을수록 혐의를 더 찾으려고 파고드는 게 검찰의 속성이다라고 했는데요. 다른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봐도 이미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이 물러날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요. 검찰 조직에 명운을 걸고 조국 장관에게 대결을 신청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생각을 이제 거절한 그 시점부터는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보복 수사하고 어찌 보면 오기 수사고요. 조국 장관과 대결이 된 것이죠. 장관을 낙마시켜야 될 그런 검찰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모든 목표와 수단을 조절한 것 아닌가. 네, 이종걸 의원 얘기 들었고요. 지금 때릴수록 더욱 독해지는 검찰, 특수부 출신의 변호사죠. 검사들은 압박하면 더 파고든다. 이미 목을 내놓고 하는 수사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는데 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의 분위기? 제가 보기에는 목을 내놨다 표현까지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예. 그 뒤에 부분, 그러니까 결과를 어떻게든 내려고 한다. 저는 저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수사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과연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인턴 증명서 상장 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털고 있거든요. 어허. 그럼 뭔가 어떻게든 간에
조국 장관이 직접 관여된 부분을 찾겠다 이랬던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사모펀드가 핵심이다. 그다음에 무슨 뭐 운동학원이 핵심이다. 아니면 무슨 뭐 입시 문제가 핵심이다 얘기했는데 예. 계속 지금 언론에서도 이번 주 소환한다. 이번 주 소환한다.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앞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벌써 한 달 때 이번 주에 소환한다. 제가 봐도 아마 이번 주에 소환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많은 검사들을 투자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할 만한 사안이었나. 결국은 목적은 조국 장관을 어떻게든지 간에 혐의를 잡아서 기소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뭐 지금 현 부위원장 말씀대로 뭐 소환 임박 뭐 계속 임박만 좀 계속해 왔는데 이제 그야말로 좀 이제 카운트다운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시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 측과 또 정경심 교수 측이 아무래도 이제 소환 일정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사모펀드 관련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던 만큼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속 만료일이 10월 3일인데요. 그 전까지 뭔가 주 초에 소환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청 앞에서는 취재진들이 연이어 매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소환될지 그 시기는 미리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온다면 저 1층 현관으로 들어올 텐데 아무래도 공개 소환이 되는 만큼 기자들이 저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달력 다시 한번 좀 주세요. 달력. 제가 그냥 이거 알 수는 없으나 그냥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정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렇고요. 이제 내일 2일 국감 시작 스타트, 3일은 개천절 이런 거 있고요. 4일은 이제 금요일이고 5일은 이제 주말인데 또 서초동 집회 예정돼 있는데 우리 그냥 짧게 그거는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저 달력 중에 언제쯤 소환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번 주도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 아닐 가능성이 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소되기 전에 할 거냐 모르겠는데 기소돼도 구속 상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이게 여러 번 부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마 최근에 또 압수수색 추가로 했잖아요. 이런 부분 다 정리하다 그러면 저는 이번 주도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정 의원님은요? 기소되기 전에 소환한다는 의미는 그 조봉동 씨와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기소 내용들이 다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소환할 거라고 봐요. 내일 아침이 유력하다. 자, 조 부장 어떻습니까? 네. 기자들이 계속 이번 주 소환될 것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그것을 기점으로 소환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택에서의 직접적인 물건에 대해서 가져온 물품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소환이 이렇게 미뤄지냐? 정경심이라는 교수, 그냥 교수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한 번만 부르고자 하기 때문에 증거를 그만큼 더 완벽하게 챙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도 모르겠다? 다만 봐야겠다. 지금 언론에서 확인된 거는 정경심 교수 측과 검찰이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정 교수 측에서 계속 일정을 미루고 있다. 이런 보도는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가 이제 뭐 검찰 소환 조사를 언젠가는 받게 되겠죠. 이게 이번 주 초가 될지 뭐 진짜 다음 주까지 또 넘어가게 될지는 봐야 되겠으나 정경심 교수가 지금 적용 혐의가 최소 5개라는 것이죠.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는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업무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공직자윤리법과 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저 공직자윤리법하고 자본시장법은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것인데요. 어쨌든 받고 있는 혐의가 최소 5개라는 겁니다.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언제쯤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지 뭐 어쨌든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은 뭐 이건 뭐 그냥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김민지 기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전해졌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찰 안팎에서는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이미 드러난 혐의들까지 좀 조사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도 직접 부르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부부이기 때문에 같은 날 조사가 원칙이지만 현직 장관 부부라는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소환하기는 좀 어렵다.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소환을 당해서 조사를 한다면 그 다음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장관 지난주 대정부 질의에서 검찰 소환에 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이 되면,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에서는 원래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정경심 교수가 소환 조사된 다음 날 조 장관을 부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건데요. 어찌됐건 언제 부르든 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만약에 조국 장관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라면 장관직에서 좀 물러나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소환 조사될 가능성은 저는 반드시 있는 건 아니다. 반반 정도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조국 장관이 직접 관련된 거는 사실 보면 증거인멸 방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고맙다,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인턴 증명서 관련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 성립하기 어려운 거예요. 방조 혐의도 그렇고요. 인턴 증명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게 있고 내용 허위 부분은 사문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서울대 그 컴퓨터에 이 인턴 증명서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혐의는 저는 없을 거로 봐서 소환 조사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소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금 이미 사모펀드 관련해서 웨스CNT나 WFM의 관계자가 정경심 교수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운영자였다는 진술이 여러 번 나왔다라고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고 그 공직자윤리법에 정경심 교수는 공범, 조국 장관은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나머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조국 장관 PC에서 나왔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사문서 위조에 의한 그리고 업무 방해 문제가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는 소환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